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트록스의 신형 렌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35mm f1.8, 55mm f1.8 렌즈입니다. 작년에 85mm 2.0 렌즈가 출시됐을 때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렌즈거든요. 그래서 35mm 1.8이랑 55mm 1.8 렌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렌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빌트록스에는 라인업이 있는데 이렇게 가장 높은 급에 해당하는 랩 시리즈가 있고요. 고급 사양의 렌즈인 프로 라인업이 있습니다. 랩은 최상급, 프로는 고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 시리즈라고 해서 약간 보급형으로 출시되는 렌즈가 있었는데 이런 프로와 에어 사이에 가격은 프로보다 좀 낮추고 가성비 라인업으로 성능은 고급 사양을 채택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작은 디자인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광학적인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에보 시리즈를 빌트록스가 새롭게 런칭을 한 거죠. 그리고 85mm에 이어서 이번에 35mm하고 55mm 1.8 에보 라인업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출시가 된 겁니다. 사실 50mm f2.0 에어 시리즈 렌즈가 있기 때문에 50mm 에보는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살짝 화각을 바꿔서 55mm 1.8의 조리개를 가진 렌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빌트록스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프로하고 에어하고 중간에 있는 에보 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50mm 1.4고요 55mm 1.8입니다 조리개는 1.4와 1.8인데 1.4는요 일단 크기 자체가 커요. 그래서 에어 시리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어 시리즈는 플라스틱 외형을 가지고 있고 만듦새나 이런 부분에서 고급 사양의 렌즈는 아니다 보니까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에어 시리즈를 잘 사용하시지만 또 고급 사양의 렌즈를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에어 시리즈를 사용하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보 시리즈가 딱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은 외형적으로 뭔가 리틀 프로 같은 느낌? 그래서 외형적으로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점, 레버, 조리개링, 펑션 버튼 등 그리고 금속 마운트의 이 실링까지도 보면은 딱 만져봤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경통이냐 금속 경통이냐에 따라서 그 만졌을 때의 느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하고 랩 시리즈는 이런 C계열의 바디에 쓰기에는 조금 큰 느낌이 있었는데 에보 시리즈는 이렇게 알파7 마크5나 알파7C 계열에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이 소니의 55mm 1.8 사이즈 렌즈를 썼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뭔가 외형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55mm f1.8 사이즈 렌즈가 롤모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85mm f2.0 렌즈라 거의 비슷한데 85mm 렌즈는 이렇게 원형 후드였는데 35하고 55mm는 화형 후드를 채택하고 있고요. 필터 구경은 58mm로 35, 55, 80mm 렌즈가 동일한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5mm하고 55mm가 출시를 하면서 좀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85mm 2.0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아포 설계가 적용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랩 시리즈하고 프로 시리즈의 고성능 스펙을 이 에보 시리즈에도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면 이 비구면 렌즈들이 이제 수차 억제를 위해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빌트록스의 주력 렌즈가 소니 라인업이다 보니까 35mm하고 55mm 렌즈를 봤을 때 이게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기존의 35mm나 55mm 렌즈가 가졌던 그런 아쉬움들을 이게 조금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55mm 1.8 렌즈를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해왔던 렌즈입니다. 근데 이 렌즈 정말 너무너무 좋은 렌즈인데 유일한 아쉬움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렌즈가 수차에서는 아쉬운 평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바디에서 렌즈 보정이 되고 렌즈 프로파일 적용하면은 보정할 때도 보완이 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은 촬영 단계에서부터 안 생기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 보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초점이 맞은 데는 그 수차가 보완이 되는데 이게 복회 부분에 생기는 수차는 그게 또 보정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애초에 수차가 없는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빌트록스가 그 점을 조금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이 35mm하고 55mm 렌즈를 살펴보면서 좀 놀랬던 부분은 이 렌즈들이 화질을 굉장히 신경 쓰는 렌즈라는 겁니다.
스펙적인 부분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소니의 35mm 1.8이나 55mm 1.8이랑 비교했을 때 좋은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질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빌트록스 렌즈가 오히려 가격이 소니의 35.8이랑 55.8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질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게 연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신의 렌즈 기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기존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유저로서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빌트록스의 55mm 1.8이나 35mm 1.8이 내가 가진 렌즈보다 화질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부분에서 약간 미묘한 감정이 느껴지네요. 저는 55mm 1.8 사이즈 렌즈를 굉장히 애정하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35mm하고 55mm 1.8 렌즈를 살펴보면은 렌즈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5mm 같은 경우는 10군 13매, 55mm는 9군 13매인데요. 특수 렌즈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고글절 렌즈, 비구맨 렌즈, 저분산 ED 렌즈인데 MTF 차트 보면은 최대 개방은 좀 내려가긴 하지만 이 F8에서의 수치가 거의 상단에 다 붙어 있고요. 최대 개방의 수치를 보더라도 소니의 렌즈들이랑 비교했을 때 MTF 차트상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봐도 화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소니의 35mm 1.8 렌즈는 9군 11매인데 비구맨 렌즈가 하나 사용됐는데, 빌트록스의 35mm 1.8 렌즈는 10군 13매인데 비구맨 렌즈 1개, 고글절 렌즈 3개, ED 렌즈가 2개나 사용이 되었고요. 특수 렌즈가 많이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5mm 1.8 사이즈 렌즈는 5군 7매예요. 얘가 렌즈군이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비구맨 렌즈가 3매이긴 한데, 빌트록스 55mm 1.8 렌즈는 9군 13매, 비구맨 렌즈 1매, 고글절 렌즈 3매, ED 렌즈 2매를 사용해가지고 특수 렌즈가 6개라는 거죠. 조리개 날수는 소니하고 빌트록스 모두 9매의 원형 조리개가 탑재되었습니다. 제가 55mm는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빛망울의 형상이 사이즈하고 빌트록스 55mm 1.8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 그래서 아마도 빛망울로는 55mm 사이즈하고 55mm 1.8 두 가지 렌즈가 구별이 될 것 같진 않고요. 35mm는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35mm 1.8 렌즈가 없다 보니까 빌트록스 렌즈하고 소니의 35mm 1.8 렌즈의 직접적인 복귀 비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렌즈 무게는 이 소니의 35mm 1.8이 280g이고 빌트록스의 35mm 1.8 에버는 355g인데, 여기서의 차이는 소니의 35mm 1.8은 플라스틱 렌즈인데 빌트록스의 35mm 1.8 에버는 알루미늄 풀메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가 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5mm 1.8 사이즈하고 55mm 1.8 에버는 둘 다 알루미늄 풀메탈 소재인데 아무래도 렌즈군 자체가 빌트록스의 55mm 1.8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차이를 보면은 35mm 1.8 렌즈 같은 경우는 소니하고 비교했을 때 이 조리개 링이 있는 부분이 차이점이고요. 55mm 1.8 같은 경우는 사이즈 렌즈는 이 렌즈 옆에 버튼이 없거든요. 파란 방패만 멋있게 있는데 이 버튼이 있는 점이 이 에보의 장점이고, 이 AF MF 레버하고 조리개 링이 있는 게 사이즈 렌즈하고의 가장 큰 외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빌트록스 렌즈가 확실히 더 최신의 트렌드들이 더 많이 반영된 렌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렌즈를 이야기할 때 좀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화질은 제가 빌트록스 렌즈들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했죠. 정말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뿐만 아니라 주변의 화질을 봤을 때에도 5010만화소의 알파 마크2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4K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렌즈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F 모터잖아요. 소니의 35mm 1.8이랑 55mm 1.8은 리니어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됐어도 리니어 모터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빌트록스의 에보 라인은 스태핑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프로하고 에보 시리즈의 거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프로부터는 리니어 모터를 사용을 하고 에보까지는 스태핑 모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스태핑 모터에도 에어 시리즈의 스태핑 모터하고 에보 시리즈의 스태핑 모터에는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35mm랑 55mm는 굉장히 빠른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진과 영상에서 다 잘 동작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AF-C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AF-S에서는 이 소니의 동작 원리상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개방에서 AF-S로 하면 안 보이는데, 최대 개방이 아니라 조리개 좀 조인 상태에서 AF-S로 반셔터를 잡으면 조리개가 열었다 닫혔다 하면서 화면이 살짝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AF-C에서는 AF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리개 상관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AF하고 조금 별개로 동영상 촬영 시에 만약에 이 초점이 바뀌게 되면은 포커스 브리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35mm나 55mm나 봤을 때 AF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포커스 브리딩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소니의 35mm 1.8 렌즈가 진짜 그 포커스 브리딩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나는 좀 영상을 촬영하려고 렌즈를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포커스 브리딩 면에서는 소니 35mm 1.8이 빌트록스 35mm 1.8 에보보다 분명한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만듦새라든지 화질, 뭐 수차 억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빌트록스 35mm 1.8 에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F하고 이어진 부분인데,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AF-S에서는 괜찮은데 AF-C에서는 연사 속도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게 20연사 이상 바디들, 20연사, 30연사, 120연사 되는 바디들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소니 렌즈들도 이 짜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15연사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근데 35mm 1.8 렌즈는 120연사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빌트록스의 에보 35, 55mm는 AF-C에서 15연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짜이즈 렌즈와 55mm 1.8 에보의 렌즈의 연사 차이는 없는데, 35mm 1.8 에보와 35mm 1.8 소니 렌즈 같은 경우는 연사 촬영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나겠죠. 다만 그렇게 빠른 연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빌트록스 렌즈보다는 소니 레이티브 렌즈를 쓰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는 지금 빌트록스 광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지금 빌트록스의 렌즈를 지원을 받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수수료를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뭔가 여러분이 속아서 사는 느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따져보고 렌즈를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트록스 렌즈가 소니 렌즈들보다 갖는 장점이 뭐냐? 일단은 AS가 3년입니다. 이거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고장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아무리 제가 빌트록스 렌즈들 좋아졌다고 말해도 이게 안 써보신 분들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AS가 3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고요. 이 에보 시리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만듦새나 결과물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만약 영상을 촬영한다? 에보 시리즈 3개로 렌즈를 통일시키면은, 뭐 짐벌을 요즘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짐벌 사용할 때의 편의점도 분명히 있어요. 3개의 렌즈가 거의 비슷한 외형과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큰 바디도 인기가 있지만 이런 C계열의 작은 바디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렌즈 3개를 넣어도 가방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화질 좋고 부속도 빠르고 근접 촬영 성능 준수한데 디자인 외형 자체가 작고 컴팩트한데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만듦새가 좋고, 렌즈의 화각이 35, 55, 85 3개로 가장 많이 쓰는 화각대의 단렌즈 3개를 에보 시리즈로 구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 선택의 자유도가 훨씬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5, 55, 85 3개를 다 구비하시기도 하겠지만, 2개를 구비한다? 근데 85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35를 추가하는 걸 추천. 나는 85도 안 샀는데 셋 중에 하나를 산다? 그러면 55죠. 하나를 쓸 거면 55, 2개를 쓸 거면 35하고 85. 3개 사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 그러면 소니의 55mm 1.8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빌트록스 55mm 1.8로 바꾸는 건 어떠냐? 그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요. 소니의 35mm 1.8을 가지고 있는데 빌트록스의 35mm 1.8로 바꾼다? 그것도 굳이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소니의 35mm랑 55mm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이 구매를 한다. 근데 빌트록스의 55mm하고 짜이즈 55mm 1.8 중고로 고민한다? 그러면 무조건 빌트록스죠. 왜냐면 AS 부분이 주는 강점도 있고 세월의 격차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진짜 소니가 렌즈 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35mm하고 55mm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무래도 인물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렌즈라고 생각돼요. 특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렌즈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근데 근접 촬영 성능이 좋아서 가까이 가서 촬영할 수 있는데, 일단 최대 개방에서 수차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한 강점이었고, 수차가 없다 보니까 이 아웃포커싱 내는 보케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날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수차 억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역광 촬영 시에 플레어나 고스트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할레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역광의 각을 잘 잡으면 뽀해지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요즘에 최신 렌즈들은 할레이션이 잘 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프로하고 랩에서 이야기했던 게, 일부러 빌트록스가 플레어나 고스트는 최소화하지만 할레이션은 조금 발생하게 내비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55mm하고 35mm가 역광시에 각을 맞췄을 때 뽀해지는 할레이션이 잘 돼서
저는 인물 촬영할 때 할레이션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신 렌즈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데 이번에 인물 촬영하면서 할레이션을 넣어서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 기간 중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렌즈 있으시면 보시고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